투자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당신의 은행 예적금을 의심하라인데요. 이 제목만 딱 보면 어떤 내용이다 라고 짐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5강입니까? 6강입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은행 예적금을 의심하라입니다. 최근요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몇 페이지를 참고하시냐 하면 첫 번째는 256쪽에서 258쪽 위험자산도 상대성이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이 참고 페이지이고, 두 번째는 259페이지에서 260쪽입니다. 투자 방법으로 구분하는 주식 투자와 ETF. 자, 그러니까 오늘 ETF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펀드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참고 페이지는 230쪽에서 248쪽. 좀 범위가 넓죠. 결정장애 세트 요리 해서 ETF와 펀드 또 함께 다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책에서 1, 2, 3 참고 페이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계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하나 보면 좋을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숲이죠. 또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죠. 뷔페처럼 골라서 투자하는 해외 ETF 백과사전. 조금 전에 이제 참고 페이지에도 ETF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ETF. 자, 이 책은 제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각각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냐면, 첫째는 지연이 김태연 작가인데 이분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대위,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인 분입니다. 또 이분은 특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투자 공부를 하셨고, 또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분산 투자, 또 다양한 투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의 매력, 본격적으로 ETF 투자 등등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일반인이 책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쓰니까 반대로 일반인인 독자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는 거죠. 목차도 상당히 깨알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들도 보면 일반적인 ETF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심화, 또 해외 ETF 실전 투자 기본에서 고배당 ETF, 미국 주식시장 대표지수 ETF, 섹터 ETF 등등으로 아주 다양하고, 또 이 ETF들로 해외 ETF 실전 투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실전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이 과정에서도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숲이고,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려면 해외 ETF 백과사전. 자, 이 책을 왜 제가 추천했는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책이 아니라 카카오 브런치라고 아시는 분 많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칼럼 올리는 이제 코너입니다. 여기에 잠든 사이 줄어드는 은행 예적금. 자, 이 내용을 잠든 사이 줄어드는 은행 예적금이라는 칼럼을 올렸더니 무려 2만 명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조회했네요.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죠? 은행 예적금에 관심들이 많은데 잠든 사이에 줄어든다니까 더 관심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의 제목 당신의 은행 예적금을 의심하라와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한번 또 밑줄 몇 개 그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같이 한번 공부했죠. 위험자산은 수익자산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위험은 시간과 반비례한다. 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흔히들 장기 투자, 위험은 줄어들고 오히려 안전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상대성이 있다라는 건데, 따라서 지금 30대 우리 다 큰 자녀분들 30대가 3년, 5년, 10년 이상 투자할 목적, 즉 시간을 계속 장기로 투자할 목적으로 만약 우량 대기업 주식을 투자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한 위험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자산에 가깝다. 자,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바로 은행 예적금에 적용시킬 때 잠든 사이 줄어드는 은행 예적금, 그러니까 내 예적금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이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5년, 10년 만기로 만약 가지고 있다면, 또 은행 예금을 계속 뭐 1년 만기, 1년 만기 하고 계속 되풀이, 되돌이표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겉으로 보면 숫자는 변함이 없고 조금 쥐꼬리만큼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의 가치, 즉 원금의 가치를 확실히 까먹는 위험 자산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30대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쓸 돈이 아니고, 또 반대로 결혼 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이런 돈들이 아니라면 정말 여윳돈, 3년, 5년, 10년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은행 예적금이 안전자산이 아니고,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이 안전자산이 아니고 주식형 그 자산이 투자가 곧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자산이다. 반대로 이제 소득 활동을 중단한 60대 이후에도 노후 생활비가 아닌 여윳돈이 있다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분들 많으시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두렵다면 바로 이때 할 수 있는 게 펀드, ETF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와 ETF는 기본적인 성격은 같아요. 여러 가지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펀드나 ETF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나 ETF는 투자 금액은 물론 투자 시점도 분산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월 꼬박꼬박 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펀드, 또 ETF도 내가 매월 얼마씩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돈이 분산되죠. 그 다음에 투자 시점도 분산되죠. 지난달에 하고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그 결과 평균적인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ETF나 펀드를 투자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즉 ETF는요,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ETF는 주식과 같아서 매월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매월 25일, 예를 들면 날짜를 정해두고 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때 가면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가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괜히 오른 가격에 사기 싫고 하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그날 못 사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이제 ETF는 매월 이제 자동이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절대적인 이유가, 형식적인 이유가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달 생각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적립식 펀드는 가능한데 자동이체 기능이 있으니까 ETF는 자동이체 기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죠? 굉장히 불편하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일부 증권회사에서 국내 ETF에 한정해서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또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만약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장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ETF는 주식처럼 일시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펀드는 매월 적립식이 가능하고, 물론 일반 펀드도 일시금 투자도 가능하고요. ETF는 매월 적립식으로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그런데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 자,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ETF나 펀드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투자 기간,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이상이라면 주식형 ETF나 펀드보다 대기업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5년 이상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ETF나 펀드는 수백 개의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았으니까 평균이죠. 그 수백 개 종목 가운데는 5년 동안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반대로 떨어진 종목도 있고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망한 종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백 개 종목의 평균을 추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주식형 ETF나 펀드라고 한다면 반대로 결코 망하지 않을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는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십 개 혹은 최대 수백 개 종목의 평균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보다는 이 ETF나 펀드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런 관점을 나누어 보고요. 예컨대 5년 이상, 특히 10년 이상의 대기업 우량주 분산 투자는 거의 무위험 자산이 되는 반면 그 이하, 즉 5년 이하의 중기 투자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으로 분산된 주식형 ETF나 펀드를 통해 평균 위험을 낮추는 것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투자 기간이 5년 이하로 짧을 때는 위험이 그만큼 이제 5년 이상 또 10년 이상보다 위험이 크지므로 평균 위험이 크지므로 위험 분산하는 차원에서 ETF나 펀드가 괜찮지만 5년 이상이 넘어가면 또 직접 투자, 우량주 직접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량주 분산 투자, ETF나 펀드보다 그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도 또 보수적인 중립적인 또 적극적인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투자금의 여유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위험 자산인 ETF 펀드, 여유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대기업 우량주. 즉 보수적인 사람들은 10년 이상 투자한다고 할 때 대기업 우량주, 또 10년 이내라면, 즉 5년에서 10년 사이라면 ETF나 펀드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반대로 적극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부터 대기업 우량주 분산 투자, 심지어 5년 이하라도 3년 이상만 되면 대기업 우량주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다시 좀 깔끔하게 이제 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할까입니다. 결국 이제 ETF나 펀드를 어떻게 투자할까, 우리 우량주 직접 투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우량주에 직접 투자할 때는 미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장기 투자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원하죠. 즉 우리 한국처럼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은 세계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죠. 또 엄청난 금융 인프라, 또 엄청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에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은 더 엉망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금 고령화, 또 저성장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만큼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한국도 물론 장기 투자를 직접 투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량주 직접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제한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량주 직접 투자는 우선 미국 종목 가운데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국의 종목 정도를 플러스하는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F나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자동이체가 안 되고 내 스스로 매월 적립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매월 적립식 투자는 일반 펀드로 하시고, 반대로 일시금 목돈 투자는 ETF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우량주 직접 투자와 ETF 또는 펀드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 투자 기간으로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성향도 보수적, 중립적, 적극적 이 투자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구분해 보면, 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3년에서 5년 사이도 조금 불안해 보이죠. 이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 펀드 대기 우량주 하지 말고 중립형 자산, 즉 우리가 이제 채권 주식 혼합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반반 섞어지게 한 상품들, 그런 쪽으로 이제 3년, 5년인 경우에 가져가고, 한 5년이 넘었을 때는 ETF나 펀드로 위험을 분산하는 위험 자산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이 될 때 투자 기간이 그때 우량주 분산 직접 투자,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은 구성할 수 있겠고, 또 가운데 중립적인 성향 분들은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여윳돈이다 할 때는 ETF 펀드를 여기서 3년에서 5년 동안의 투자 기간에서 ETF나 펀드를 할 수 있겠고, 5년 이상부터는 우량주 분산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3년 이상부터 바로 우량주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또 뭐 10년 이상이다, 5년 이상이다라고 할 때에는 뭐 대형 우량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책에 카테고리 킬러 기업 있죠. 뭐 중소형 미래 기업들, 이런 것들도 함께 섞어찌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포트폴리오 예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뭐 보수적, 중립적, 적극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하되 가감해서 그렇게 운용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TF에 대한 것은 제 책 참고 페이지 말씀을 드렸고, 그 페이지에는 이제 개괄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ETF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ETF 백과사전,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은행 예적금을 의심하라, 잠든 사이 줄어드는 나의 은행 예적금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는 나를 위한 거죠. 공유하기는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